다누리 얘기를 할 거고요. 첫 번째 다누리 얘기하기 전에 아까 이병선 박사님도 말씀하신 아르테미스 들어보셨나요? 손 들어보세요. 아르테미스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다. 많이 없네요.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뭐로 나오냐면 달의 여신으로 나와요. 쌍둥이 동생이 있어요. 남자예요. 걔는 이름이 아폴로입니다. 1960년대 나사에서 달에 남자를 보내죠. 그때 이름을 아폴로라고 지었어요. 그죠? 지금 2000년 넘어와가지고 나사에서 다시 달에 사람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여자를 보내요. 그래서 쌍둥이인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르테미스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너무 일치적인 거 우연의 일치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한 예로 아르테미스도 여자이기 때문에 애인이 있었어요. 그 애인의 이름은 퀴즈는 아니에요. 오라이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 오리온. 그 오리온의 오라이온이 아르테미스의 애인이었고 오라이온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 아르테미스 사업에서 우주인을 달까지 보낼 때 로켓에 실어서 우주인만 딱 태워서 보내는 캡슐이 있어요. 그 우주인을 보호해서 그 아르테미스를 보호해서 보내는 캡슐 이름이 오라이온이에요. 얼마나 그 사랑의 러브 스토리가 절절하게 있는지 아직까지 저에게만 해도 1시간 동안 떠들 수 있지만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인류는 다시 어디로 간다? 달에 간다. 그러기 위해서 밑에 보이는 저 사진처럼 어마어마한 발사체들을 만들고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 이 동영상은 스페이스X 워낙 잘하는 스페이스X가 만든 스타쉽의 처음 발사 장면이었어요. 물론 실패하고 두 번째 실패하고 세 번째 도전하고 있지만 높이가 120m입니다. 아파트로 치면 40층짜리 높이. 몇 명까지 실을 수 있냐면 100명까지 태울 수 있어요. 목표는. 어마어마한 저 발사체를 인류는 이미 만들고 있고 저 발사체를 이용해서 어디까지? 달을 거쳐서 화성까지도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왜 인류는 달을 가느냐 한번 고민해 봐야죠. 우리뿐만 아니라 나사도 마찬가지고. 저 인류가 달을 가는 이유는 사실 달의 최종 목적지가 에서 가는 게 아니라 현재로서는 저 옆에 있는 화성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화성에서 사람을 보내고 거주고 시키고 싶은 게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집도 지어야 되고 아까 말씀 통신도 해야 되고 물도 채취해야 되고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거를 가는 데만 6개월 걸려요. 돌아오는 데 6개월이고 그거를 언제 거기까지 가서 그거를 검증하고 기술을 개발하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 38만 킬로라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상대적으로 너무 가까운 거리에 달이라고 하는 천연의 위성이 떠다녀요. 거기는 대기도 없어. 거기서 살아남는다는 얘기는 화성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가까운 공간에서 다양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너무나 천연의 테스트 베드가 있는 거고 또 하나 달에는 저희가 생각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달 표면 대기가 없기 때문에 아까 처음 발표하셨죠? 태양으로부터 많은 태양풍이 올 때 헬륨3나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누구도 밟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는 너무 많은 다양한 자원들도 존재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현재 달을 통해서 화성을 가려고 하는 거고 달은 화성을 가기 위한 뭐다? 전초기지다. 우리도 화성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5년에 앞으로 20년 후죠. 여러분 나이에 20년을 채우면 그때 화성에 착륙선을 보낼 거예요. 화성에 착륙선을 보내는 개발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거보다 앞서 35년에는 화성에 궤도선도 보낼 거고요. 누가? 여러분이. 제가 아니에요. 그때 되면 저는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없을 거고.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 화성하고 착륙선도 보내고 궤도선도 보낼 분들이고 물론 우리나라도 다누리를 보냈죠. 7번째 국가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달 탐사국이 됐다라고? 기사나? 그죠? 근데 기사만 봤죠? 그 기사 믿으면 안 돼요. 가끔씩 아닌 것도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얘는 사진은 23년도에 제가 4월 달에 갔던 애리조나 대학교에 복도에 우연찮게 가는데 복도에 저게 붙어 있어요. 뭔가 봤더니 여태까지 57년도에 스푸트니크 1호부터 최근까지 달에 갔던 우주 탐사 기록이 한 차트에 다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보고 놀랐어요. 근데 너무나 기뻤던 건 제일 위에 보면 2000년 6년부터 최근까지 우주 탐사 기록이 나와 있는데 제일 위에 뭐가 써 있다? KPLO. 다누리가 이름이 딱하니 표시가 되어 있으면서 너무 뭉클했고 그 밑에 박스에 뭐가 있냐면 7개의 달 탐사를 성공했던 나라가 적혀 있습니다. 당당하게 대한민국도 7번째 나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 하는 것이죠. 근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물론 그 이후에도 최근까지 5번의 우주 탐사가 달 탐사가 계속 이었습니다. 업데이트는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누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괜히 지루해지니까 짧게 도대체 다누리는 무슨 탑재체를 가지고 있지? 걔는 뭘 하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영구운명 카메라 나사가 만들었어요. 얘는 특수한 카메라인데 뒤쪽에 얘기할 거예요. 어두운 그림자만 찍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 두 번째, 광시야 평형 카메라. 표면의 입자를 측정을 해서 어떤 표면으로 이루어져 있지라는 거를 측정을 합니다. 고해상도 카메라. 저 밑에 있는 다누리가 찍은 사진이에요. 저기 달 표면에 직접 찍은 사진이고 어떤 표면이 되는지 뭐 쉽게 말하면 카메라다. 아까 이변선 박사님이 말씀하셨죠. 우주에서도 인터넷을 한다. 그 인터넷 DTM-PL이라는 탑재체가 실려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감만선 분광기. 아까 제가 달에 가는 이유가 뭐였냐면 자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원. 근데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찾아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기장 측정기. 처음 발표하신 분이 그랬어요. 다른 행성들은 자기력이 없다고. 달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미세하지만 있어요. 그 불규칙한 자기력을 측정하는 센서가 되어 있고요. 달까지 어떻게 가냐?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달까지 38만인데 아폴로처럼 4일에서 5일 동안 바로 갈 수도 있어요. 또는 기존의 다른 위성들처럼 4주 정도, 5주 정도 걸려서 여러 번의 회전을 거쳐서 달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다누리는 좀 특이하게 4.5개월을 거쳐서 달까지 갔습니다. 그 이유는 연료를 적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지구에서 출발해서 태양 전진파를 켜죠. 뭐냐면 전기를 얻어야 되니까. 다누리에는 연료가 있지만 전기는 태양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궤적 수송을 하고 처음으로 오른쪽에 지구, 왼쪽에 달을 동시에 찍은 거, 한 번에 찍은 거예요. 저 지구 밖에서 126만 킬로라는 먼 거리에서. 그 이후에 기동을 하다가 가장 멀었던 155만을 찍고 다시 지구로 귀환하면서 두 번의 기동을 하고 12월 27일 날 달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보시는 사진처럼 12월 24일 날 찍은 다누리가 달 상공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사진 위에 보면 대한민국도 있고요. 구름에 싹 피해져 있지만 만약에 12월 24일 날 낮에 저 시간대에 밖에 나와 있었다면 저 사진에 찍혀 있는 거예요. 저 50억 아시아 인구 단체 사진이니까. 그래서 다누리에는 고해상도 카메라가 실려 있다는데 사실 11월 28일 날 달에 근접할 때 저 사진을 찍었습니다. 왼쪽에 지구, 오른쪽에 달. 근데 신기하죠? 다른 크기가 지구가 저렇게 똑같을 리가 없는데 이유는 지구, 달, 다누리의 일직선인 조건에서 찍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 그린 사진은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근데 보기 편하게 이렇게 눕혀져서 만든 거고요. 저거를 처음 찍어가지고 나사하고 공유했을 때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니네 합성했지? 전혀 합성한 거 아니고 저 시점에 동시에 찍은 거예요. 그 위치가 되도록. 그러려면 위치를 잘 파악해서 사진을 정확히 찍어야 되는 거고요. 아까 봤던 사진. 두 번째는 뭐냐면 얘는 우리가 지구에서 달을 보면 보름달도 보이고 초승달도 보이고 그죠? 한 달의 변화가 보이잖아요. 반대로 달에서 지구를 보면 그 변화를 어떨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다누리 보고 지구를 찍어보라고 했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지구가 어떻게 위상이 바뀌는지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치올콥스키 크레이터 호수에 검은색 호수에 섬이 하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달을 보면서 바다라고 옛날에 했었어요. 옛날에는 거기 진짜 물이 있을 줄 알고 물론 토끼가 산다고 했었으니까. 근데 저기가 검은색의 바다인 이유는 이거는 그냥 팁으로
우리가 용암지대에 제주도에 많은 게 뭐죠? 현무암. 현무암의 색깔이 현무암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바다처럼 느꼈던 거고, 아문센 크레이터 저것도 남극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르테미스 사람을 보내요. 후보지 선정해놨겠죠. 13군데를 선정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기에 끝에 트림. 또 하나가 훔볼트. 얘는 좀 특징적으로 대전에서 서울까지 거리 정도 큰 사이즈. 여기서 퀴즈 하나, 심심하니까 집중 퀴즈. 맞으면 아까 아이스크림. 아까 치올콥스키 크레이터 제가 보여드렸는데 저 가운데 산이죠. 그죠? 섬처럼 생긴 거. 저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바닥에서부터 높이 대충만 맞히면 돼. 앞에 단위만 손 들고 우선 먼저 맞힐 뻔. 3,000. 정답. 어떻게 한 번에 맞추지? 원래 이거는 좀 몇 번 가야 되는데 한라산이 1950m, 백두산이 2700m, 얘는 3400m. 생각보다 그렇게 안 커 보였죠?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한번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자, 뭐를 찍었나 보죠. 아까 감마선 분광기 뭐 한다 그랬죠? 달의 자원이 뭐 있는지. 왼쪽에 보이는 게 토리움, 오른쪽에 우라늄. 달에 가면 뭐 합니까? 자원이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물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그죠? 쟤는 뭐냐면 달에 뭐가 있는지 보물 지도예요. 그래서 나사도 저 감마선 분광기 지도를 가지고 아르테미스 사업에 같이 하자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보물 지도니까. 당연히 엄청난 양의 보물 지도가 우리 손에 직접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광시야 평광 카메라. 왼쪽에 있는 거는 라이나 감마 스왈인데 뭐 특징적인 거는 좀 뭐 설명하기 좀 그렇고요. 지구에서도 보여요. 지구 앞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카메라만 쓰면 땡겨서 찍을 수 있어요. 저거를. 근데 중요한 건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본 거 뭐냐면 달 전체에 대한 평광현상 카메라입니다. 아무리 지구에서 땡겨도 못 찍는 게 있죠. 달 뒷면. 다누리가 처음으로 만든 달 전체의 평광현상 카메라입니다. 세계 최초로 나온 거고요. 나사 카메라 하나 설계를 드릴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셰크댐 크레이터. 셰크댐 크레이터는 저 밑에 보이는 남극의 남극점 바로 옆에 있어요. 이 부분입니다. 여기는 달의 회전축이 지구의 23.5도 꺾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극과 남극과도 어느 정도 해가 높이 떠 있어요. 근데 달은 회전축이 1.5도입니다. 1.5도. 거의 회전축이 기울어 있지 않죠. 그러면 남극하고 북극에 서 있으면 해가 어디냐? 머리에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지평선에 있지 항상. 그 얘기는 뭐냐? 요 테두리를 근처로 태양빛이 항상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장점입니다. 왜? 저기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언제? 한 달 내내. 적도는 보름 동안 태양을 받지만 보름은 태양이 없어요. 그래서 보름을 못 버티는 거예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이렇게 큰 웅덩이 같은 경우는 이 웅덩이 사이즈가 얼마냐면 혹시 그랜드 캐니언 가보신 분 있어요? 있을 거고. 거기 바다까지 가는데 하루 걸립니다. 그죠? 갔다가 올라와서 코스. 그 깊이가 1.4km인데 얘 셰크댐 크레이터 깊이는 4km가 넘어요. 폭이 21km입니다. 저렇게 큰 웅덩이에 아까 말한 빛은 항상 수평으로만 있기 때문에 뭐가 된다?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죠. 빛이 한 번도 바닥에 닿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는 항상 추워요. 만약에 거기에 물이 있었다면 물도 얼음 상태로 있는다고 해서 영원히 있는 건 아닙니다. 증발해요. 기화됩니다. 하지만 너무 추워서 마이너스 167도 이하가 되면 안 없어져요. 그대로 존재해요. 그래서 아르테미스를 통해서 나사가 사람을 보내고 그 사람을 보내는 목적 중에 하나가 남극이고, 왜 남극이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러한 크레이터 안에 영구운명 지역이 존재하고 거기에 있는 얼음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얼음을 찾으면 뭘 할 수 있다? 물, 수소, 산소.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2차적인, 3차적인 자원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다누리도 찍었어요. 테크트 크레이터를. 루티 카메라로. 아까 루티라고 하는 고해상도 카메라 찍었죠. 루티 카메라는 이렇게 햇빛이 있어야 찍혀요. 왜? 일반 카메라니까. 근데 아까 제가 그랬죠. 섀도우 캠은 특수 카메라라고. 그래서 안 보이는 영역을 세계 최초로 처음으로 찍었고 내부에 대한 세밀한 이미지까지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홈페이지도 보면 섹터 크리에이터의 내부를 보여주는 사진으로 홈페이지가 장식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 다누리는 22년도에 잘 출발을 해서 20년도 말에 달에 잘 착륙을 했어요. 착륙은 아니고 궤도에 진입을 한 거죠. 그리고 작년 1년 동안 워낙 본인이 주어진 임무를 100% 이상, 150% 이상 성공을 시켰고 지금은 남은 연료를 가지고 내년 말까지 연장 미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인류가 우주에 간다며 이란데 항우연, 특히 한국, 우리 다누리는 인류가 우주를 가기 위해서 현재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35년 화성 탐사선, 45년의 화성 착륙선의 주인공이 여기서 꼭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